4번. 다음은 갑, 을이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 집단을 시기별로 각각 2개씩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사회 집단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거 읽어볼 필요 없이 바로 선택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완성된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 문단의 문맥에 따라서,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이 밑줄신 부분들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비교적 좀 쉬운 문제예요. 1번 기억, 가족은 리을, 정당과 달리 구성원 간 간접적 접촉과 수단적 만남이 지배적인 집단이다. 반대로 되어 있죠. 2번 니은, 유치원, 디귿, 같은 아파트 내 또래 집단은 모두 개인의 선택적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유치원 하면 여러분들이 유치원생만 생각을 하는데, 유치원에는 유치원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는 건 아동의 교육과 발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택적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디귿, 같은 아파트 내 또래 집단은 그냥 그 무리의 아이들이 만나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해요. 이게 또래 집단.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의지냐 자연 발생적이냐, 이게 지금 공동사회란 말도 상당히 싫어하는데, 사실 공동체, 이익사회, 결사체, 이거를 구분하는 건데, 그럼 또래 집단은 공동사회냐 이익사회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좀 애매합니다. 구분 못해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특히 사회 집단이라든지 지위, 역할, 사회화, 이런 단원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고, 그 개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구분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개념들이 실제로 그 사회학에서 그 학자들이 만들었을 때 맥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령 공동사회, 이익사회는 그 테니스라는 학자가 만든 건데, 이 학자는 그 시대가 근대화되어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전의 전통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근대사회가 만들어진다는데, 그 특징을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공동사회에서 많이 보이고 힘을 가지는 사회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혈연 중심 집단이었거든요. 혈연 중심 집단. 혈연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가족이 만들어지고 자식을 놓고 해서 만들어진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적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사체 이익사회는 그게 아니라 계약적 질서잖아요. 계약적 질서. 사람들이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집단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던 사회에서 이익사회, 그러니까 결사체가 힘을 발휘하는 사회로 변해간다, 이런 개념에서 만든 건데, 이게 사회 문화로 넘어오면서 이게 수능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괴상하게 이거 좀 개념들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안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사실 이런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또래 집단 같은 거 구별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구별하려고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막 들고 와서 질문을 하거든. 문제도 막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불안하잖아요. 이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분 못 합니다. 아니 사실 이게 어떤 목적이라든지 선택적 의지가 있다고 하긴 애매하잖아요. 애들이 뭘 알겠다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형성된 무리인데, 그럼 공동체인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혈연 중심의 그런 건 아니고 지네들끼리 살다가 보니까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뭉쳐졌으니까 이익사회도 아닐까 싶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거는 또래 집단은요, 이걸로 구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래 집단을 이걸로 구별하는 문제를 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 문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 출제 기술인데,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 보면은 니은으로 이게 틀리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문제 출제되면 어떡할까? 안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사회 집단이라든지 지위, 역할, 사회화는 보통 문제 그렇게 나옵니다. 애매한 것들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거 사실 해설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냥 상관없는 거구나, 다른 게 확실하게 정답이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또래 집단은 이런 걸로 구별하면 안 된다. 사실 그거랑 같은 게 약간 종치인데, 종치네 사실. 이 내면 안 되거든, 사실 이것도. 자, 3번. 갑이 작성한 내용 중 공식 조직의 개수는 B 시기가 D 시기보다 많다. 봅시다. B, D 보면 D는 회사, 출판인 협회. 둘 다 공식 조직이죠. 2개. B, 학교 공식 조직. 게임 동호회 공식 조직인가?
공식 조직이 아니면 비공식 조직인데 비공식 조직은 확실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공식 조직이려면 게임 동호회가 어떠한 조직 내에 어떠한 공식 조직 내에 있는 그 소모임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은 확실히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게임 동호회가 공식 조직인지 비공식 조직인지 몰라도 D가 일단 2개고 학교 B 시기가 D 시기보다 더 많을 수는 없죠. 그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 문제는 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애매한 거 나오면요 기술로 푸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문화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들을 모두 무자르듯이 자르려 하지 말고 확실한 것들을 이렇게 문제 내적 논리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4번 갑을이 작성한 내용 중 C시기에는 각각 한 개의 비공식 조직이 들어있다. C시기 봅시다. 갑, 동창회, 대학교 학간의 독서 모임. 이게 비공식 조직이죠. 한 개 들어있네. 갑은. C는 정당, 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요거의 한마디로 함정이에요. 이거 공식 조직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여러분들 그 노동조합이죠. 그러니까 대학교 내에 있는 총학생회장단 아니냐 하는데 총학생회장단은 대학생들이 모인 거긴 하지만 대학교 내에 있는 그리고 뭐 그 작은 친목 단체와 비슷한 그런 단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대학교로부터 어떤 일정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공식 조직입니다. 어떤 뚜렷한 목표도 있고요. 그 내에 조직 체계, 구조도 뚜렷하고요. 지위와 역할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죠. 회사 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회사로부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 내에 지위와 역할, 위계도 뚜렷합니다. 그래서 비공식 조직 아니에요, 이거는. 보니까 뭐 문제가 나름 좀 구조화시키긴 했네요. 이렇게 비슷한 것들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나름 처음 풀 때는 이거 종친에 꽂혀가지고 쓰레기 문제다 얘기 생각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쓰레기 문제는 아니네요. 네, 틀렸고요. 5번 가불이 작성한 내용 중 D 시기에는 이익사회 개수가 각각 2개이며 자 D 시기에는 이익사회가 각각 2개다. 자 회사 출판인 옆에 이익사회 맞죠? 그 다음에 D 환경운동단체는 이익사회가 맞아요. 종친회는 이익사회냐 이익사회가 아니냐 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종친회는 이익사회로 우리가 분류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이익사회 분류하면 좀 애매해지긴 한데 얘기했듯이 테니스가 얘기했잖아요. 공동체 이익사회 이거는 이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개념이라고. 근데 종친회라는 건 이거 사실 종친회라는 거는 나름 이게 그 같은 혈연 집단 내에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선택적 의지로 만들었다고 해서 결사치로 분류하긴 하거든요. 근데 테니스 입장에서는 종친회 같은 게 힘을 가지는 사회는 근대사회를 할 수 없어요. 전통사회를 봐야 되는 거지. 혈연 집단으로 뭉쳐서 사람들이 그 사회가 돌아가는 거면은. 어쨌든 이 교과서나 수능은 종친회 같은 경우에는 결사체로 봐요. 그러니까 이익사회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혈연 집단 내에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뭉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둘 다 이익사회는 각각 2개씩 있는 거 맞고요. 둘 다. 일단 자발적 결사체. 그 종친회랑 환경운동단체는 자발적 결사체가 맞고 갑의 그 출판인연회도 자발적 결사체가 맞는데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는 을이 2개, 갑이 1개가 되어서 을이 더 많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 문제 참 다시 보니까 또 좀 더 쓰레기 같기도 하네요, 사실. 좀 이런 문제들은 싫어요, 너무.